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통장 한 권을 꼭 쥐고 있는 할머니가 대형 은행 지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할머니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 시원함과는 대조적으로 할머니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수십 년 전에 만들었던 통장을 끌어안듯 손에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인테리어는 할머니에게 낯설기만 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이 다른 고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힐끗 쳐다보더니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안내 데스크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기, 통장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안내 직원은 할머니를 힐끔 쳐다보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번호표를 뽑으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번호표를 받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주변의 의자들은 금세 비었고 어떤 고객은 코를 움켜쥐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냄새.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오래된 옷에서 나는 냄새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할머니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피했어요. 저기요, 제 번호는 언제 불러주시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라는 형식적인 말뿐이었죠. 그때 한 여직원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은행원 지은이었어요. 지은은 할머니의 외로운 뒷모습과 꺾인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할머니를 피하는 모습에 얼굴을 찌푸렸죠.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지은은 할머니의 손에 붙은 반창고를 발견했어요. 손을 다치셨네요. 괜찮으세요? 지은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죠.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할머니의 팔을 살며시 부축하며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의아한 눈길로 지켜보는 가운데 지은은 그런 시선들을 무시한 채 진심을 담아 할머니를 대했어요. 통장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낡은 통장을 내밀었고 지은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노란빛을 띤 통장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마지막 거래 내역은 무려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지은은 통장의 상태를 확인하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했어요. 할머니, 이 통장은 정말 오래되었네요. 언제 만드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위해 만든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잔액을 확인하는 동안 지은은 할머니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손자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죠. 멀리 있어요. 오래전에 떠났어요. 할머니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깊어 보였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작업에 집중했어요.
통장을 정리하면서 지은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입금된 금액들이 있었고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았죠. 할머니, 여기 정기적으로 입금하신 내역이 있네요. 꽤 큰 금액인데.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손자의 미래를 위해 매달 조금씩 모았지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손자 몫으로 만든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지은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잡았죠. 지은은 통장 정리를 마치고 할머니에게 잔액 명세서를 건넸습니다. 모두 처리됐어요, 할머니. 잔액은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지은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손자에게 줄 수 있겠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지은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묘한 따뜻함을 느꼈죠. 할머니가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밖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움을 표하며 지은의 부축을 받아들였죠. 은행 밖으로 나가는 동안 지은은 할머니에게 다음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이 아직 따뜻하네요. 할머니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따스해졌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죠. 할머니가 떠난 후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날의 일은 그렇게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넓은 이사장실에서 강민우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이 은행의 이사장으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책임져야 했죠. 수십 년간 금융계에서 일해온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집중력은 흐트러져 있었어요. 강민우의 책상 위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특별히 보고했던 그 통장이었죠. 이사장님, 오늘 지점에 특이한 고객이 방문했습니다. 이 통장의 소유주인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점장의 말에 강민우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통장을 받아들자마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강민우는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통장의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강민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통장은 그가 태어났을 때 외할머니가 만들어준 것이었죠.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외할머니세요? 강민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바빠 외할머니 손에 자랐던 그 시간들. 외할머니는 항상 자상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 갑자기 외할머니와의 연락이 끊겼죠. 강민우는 통장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입금된 금액들, 그것은 분명 외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강민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할머니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자신을 잊지 않고 정성스럽게 돈을 모아두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강민우는 왜 외할머니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우는 전화기를 들어 지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분을 만난 직원이 누구라고 했죠?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묻어났어요. 지점장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신입 직원 김지은이라는 직원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기피했는데 그녀만이 할머니를 친절하게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강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외할머니를 기피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외할머니를 도와준 직원이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김지은 씨를 내일 오전 본사로 호출해 주세요. 강민우의 결정은 신속했죠. 전화를 끊은 강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 속 어딘가에 외할머니가 있다는 생각에 강민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왜 직접 나를 찾지 않으셨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강민우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그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강민우는 김지은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 직후 본사 호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사 이사장님께서 지은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점장의 말에 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갓 입사한 신입 직원인 자신을 이사장이 왜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제 할머니를 도와드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지은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처음 가보는 본사는 압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마침내 이사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죠. 김지은입니다. 호출을 받고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은 넓은 이사장실로 들어섰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강민우는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김지은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죠. 지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민우는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이 통장 소유주를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은은 즉시 그 통장을 알아보았어요. 어제 만났던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 뵈었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강민우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강민우의 질문에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통장이 손자분을 위해 만드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자의 미래를 위해 매달 조금씩 모으셨다고. 지은의 말에 강민우의 눈에 미세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강민우는 침묵 속에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분은 제 외할머니십니다. 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은행 이사장이 어제 만난 그 허름한 할머니의 손자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머니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손자분이.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그 손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할머니를 뵙지 못했어요. 대학 입학 무렵부터 연락이 끊겼거든요.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지은을 바라보았죠. 할머니는 어떤 모습이셨나요?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하지만 손자분, 아니 이사장님 이야기를 하실 때만큼은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은의 말에 강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오랫동안 간직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할머니는 저를 직접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모습이 손자분의 명예를 훼손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저 멀리서 손자분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은의 말에 강민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죠.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의 말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왔던 걸까? 외할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강민우가 물었죠.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는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저 통장을 정리하고 가셨을 뿐이에요. 지은의 말에 강민우의 눈빛이 슬프게 변했습니다. 그토록 가까이 있었던 외할머니를 또다시 놓친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를 꼭 찾아야겠습니다. 강민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지은 씨, 부탁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찾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바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일, 외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대학에 입학할 무렵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일까지.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본 게 20살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은은 강민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맞다. 할머니께서 떠나시면서 한 말씀이 있었어요. 강가에서 만난 인연은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의미가 있을까요? 지은의 말에 강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할머니와 제가 자주 가던 한강공원에서의 추억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한강에서 종이배를 띄우며 놀았거든요.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강가에서 만난 인연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계신 걸까요? 지은은 갑자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그곳에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은의 제안에 강민우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강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우는 지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지은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도움을 주셨네요. 강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강민우는 이제 외할머니를 찾아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지켜봐온 외할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닫게 된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 씨, 오늘 업무는 여기서 마치고 할머니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꼭 알려드릴게요. 강민우는 서둘러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종이배를 띄우며 뛰놀던 그 벤치,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외할머니가 그곳에 계실까? 멀리서 벤치에 앉아 계신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민우의 걸음이 자연스럽게 빨라졌어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강민우의 확신은 커졌죠. 그 허리의 굽음, 그 어깨의 각도, 분명 외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강민우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강민우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민우야.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강민우는 외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 맞으시죠? 왜 그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강민우는 외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그 온기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외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외할머니의 말에 강민우는 더욱 슬퍼졌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찾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왜 멀리서만 지켜보셨어요? 강민우의 질문에 외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세상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단다. 내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외할머니의 말에 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절대 제 짐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강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외할머니의 눈가에 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미소였죠. 할머니는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싶었단다. 내 모습이 내 명예에 흠이 될까봐. 외할머니는 자신의 허름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강민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는 제 자랑이에요.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강민우가 대학에 입학한 후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달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 강민우의 통장에 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필요할 때 쓰라고.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 강민우는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은행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는 동안 외할머니는 검소한 생활을 하며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생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외할머니는 강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할머니는 내가 잘 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단다. 은행 앞을 지날 때마다 혹시 너를 볼 수 있을까 하고 들여다보기도 했지. 그러다 얼마 전 신문에서 내 사진을 봤어. 이사장이 되었다고. 외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강민우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은행을 찾아온 이유, 그리고 왜 직접 자신을 찾지 않고 통장 정리만 했는지. 그것은 단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모실게요. 외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나같이 초라한 노인네가. 외할머니의 말에 강민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절대 초라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위해 살 차례예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한강 위로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강민우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요, 할머니. 우리 집으로요. 그 말에 외할머니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찾은 가족의 따뜻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강민우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외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검진 결과 외할머니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치명적인 병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했죠. 병원에서 나온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 외할머니를 모셨어요. 처음에 외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강민우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강민우의 말에 외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날 오후 강민우는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지은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김지은 씨 덕분에 외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민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은도 그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죠. 정말 다행이네요.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강민우는 외할머니와의 재회, 그리고 그동안의 사연을 지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을 자신은 몰랐다는 사실까지.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감사가 함께 묻어났어요. 제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외할머니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지은은 강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았던 할머니가 사실은 성공한 손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이야기. 그것은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였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할머니의 사랑이 이사장님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군요. 강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어요. 김지은 씨, 사실 오늘 불러드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강민우를 바라보았죠. 저희 은행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고객가치 전략실이라는 부서인데 김지은 씨가 실무 책임자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 직원인 자신에게 새로운 부서의 책임자 자리를 제안한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지은의 말에 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알아보는 눈,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민우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그 명함에는 고객가치 전략실 실무 책임자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은 씨가 외할머니를 대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은행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이제는 그런 은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은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를 도와드렸을 뿐인데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은의 결의에 찬 대답에 강민우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좋은 은행을 만들어 갑시다. 그날 이후 은행의 문화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이끄는 고객가치 전략실은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직원들에게 교육했어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고객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었죠. 한 달 후 은행의 로비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한 금융 이야기라는 주제의 작은 강연회였어요. 강민우는 직접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강민우는 외할머니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던 일,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자신을 위해 희생하셨던 외할머니의 사랑,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한 직원의 친절로 인해 외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일까지. 강민우의 이야기에 로비에 모인 직원들과 고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종종 성공이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강민우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강민우는 지은과 외할머니를 무대 위로 초대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외할머니는 수줍은 듯 미소 지었고 지은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우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크게 인사했죠. 이제부터 우리 은행은 진정한 사람 중심의 은행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날 이후 은행의 모토는 진심을 알아보는 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은이 이끄는 고객가치 전략실은 은행의 핵심 부서로 자리 잡았어요. 그들은 소외된 고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의 중요성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중심에는 항상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었죠. 지은의 인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창구 직원에서 은행의 중요한 전략을 이끄는 책임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자신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를 도와드리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지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강민우는 외할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외할머니도 이제는 편안하게 새 생활에 적응했어요. 강민우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외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외할머니와 함께 한강을 산책하며 추억을 나누었죠.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깊고 변함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우와 외할머니는 예전에 자주 가던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든 강물을 바라보며 외할머니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야, 할머니는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외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강민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그렇게 은행 창구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은 잊혀진 가족의 인연을 되살리고 차가운 금융의 세계에 따뜻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은의 진심 어린 손길이 외할머니와 강민우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전하게 되었죠. 사람 냄새가 사라진 세상에서 단 한 명의 따뜻한 손길이 모두의 마음을 녹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